남들하고 자꾸 비교가 될 때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빠를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오늘은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내 삶을 재단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비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SNS를 켜는 순간부터 비교는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성과를 올리고, 누군가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고,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왜 나는 아직 여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침에 한 번, 점심시간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어쩌면 무의식 중에 수십 번 이상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내 인생의 비하인드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SNS에 올린 좋은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그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거절당한 수십 번의 제안서, 눈물로 지샌 밤들은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졸업 사진을 볼 때 우리는 그 웃는 얼굴만 봅니다. 하지만 중간에 휴학하며 방황했던 시간, 과제 때문에 울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남의 결과는 보이지만 그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속도는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교는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감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입니다. 저 사람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다음은 초조함입니다. 나도 빨리 뭔가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점차 자책으로 변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부족한 건가? 결국에는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나는 안 돼. 이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때로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성과를 보고 순식간에 우울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한 요소들이 우리의 출발선을 결정합니다.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시도해보라고 격려받으며 자랐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실수 하나에도 비난받으며 자랐습니다.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후자는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입니다. 기회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로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적성에 맞는 일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입니다. 다시 시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4시간 자고도 멀쩡합니다.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도 피곤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빨리 회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도 오래 끌고 갑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을 곱씹으며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지만 결과가 보이는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빨리 정리합니다. 이별해도 실패해도 비교적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감정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같은 시계로 자신을 재단하려 합니다. 30살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5년 차면 팀장은 되어야 정상 아닌가? 이런 기준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정확히 30살에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년 차에 팀장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이런 보이지 않는 기준들을 내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남의 속도로 내 삶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평생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빠른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빨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빠른 사람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과 비교하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의 기준이 바뀔 뿐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면 또 다른 분야가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공했지만 연애는 못했네. 돈은 벌었지만 건강을 잃었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하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에 도달합니다. 나는 항상 뒤처져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의 당신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남들과 다를 뿐입니다. 멈춤과 느림은 다릅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느림은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남들보다 느리게 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느림입니다. 그리고 느림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느린 속도는 잘못된 속도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길을 더 오래 봅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놓치는 풍경을 봅니다. 작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배웁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자신을 더 많이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할 여유가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를 경험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복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경험이 힘이 됩니다. 빠른 사람은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느린 사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속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주라면 결승선이 정해져 있고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정해진 결승선이 없습니다. 아니, 각자의 결승선이 다릅니다. 누군가의 인생과 당신의 인생은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표는 CEO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표는 평온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표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들의 우열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같은 나이, 같은 시기, 같은 결과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타임라인을 제시합니다. 20대에는 이것을 해야 하고 30대에는 저것을 이뤄야 하고 40대에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평균. 그렇다면 평균보다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은 비정상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통계적 수치일 뿐 개인에게 적용해야 할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이를 기준으로, 연차를 기준으로, 남들의 성과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기준은 당신을 성장시키기보다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비교가 심해질수록 기쁨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집니다. 뭔가를 성취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못하면 당연히 괴롭습니다. 역시 난 안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행합니다. 잘해도 기쁘지 않고 못해도 괴롭습니다. 이게 건강한 삶일까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은 계속 평가받는 시험장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매 순간이 시험입니다. 오늘은 뭘 했지? 다른 사람들은 오늘 뭘 했을까? 나는 충분히 했나? 이런 질문들로 하루가 채워집니다. 휴식조차 죄책감이 됩니다.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삶은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것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조금 느리다고 해서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남들보다 뒤에 있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시간표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틀렸다라고 생각할까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수학 문제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30대에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60대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틀렸나요? 없습니다. 모두 그 사람만의 올바른 삶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봄에 꽃이 핍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결과를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여름에 자랍니다. 한동안 조용히 성장합니다. 눈에 띄는 결과는 없지만 내면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풍성합니다. 누군가는 겨울을 지나 다시 시작합니다. 한 번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새로운 봄을 맞이합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이 눈에 띄지 않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겨울일 수도 있고 이른 봄일 수도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일 수도 있고 뿌리를 내리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진 후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남들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복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당신을 지탱할 힘이 됩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멈춰 있는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한 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닙니다. 조금씩이지만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남의 기준으로 보면 느려 보일 뿐입니다. 1년 전에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무서웠던 것을 지금은 조금 덜 무서워합니다. 1년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의 성과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성장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이룬 성장입니다. 이제는 비교의 기준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이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과의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이 둘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조금 덜 불안해졌는지 살펴보세요. 예전에는 남과 비교할 때마다 며칠씩 우울했다면 지금은 하루면 회복된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나는 이럴 때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작은 깨달음들도 성장입니다. 조금 더 나에게 솔직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내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아 라고만 했다면 지금은 지금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것도 분명한 변화입니다. 성장은 항상 위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옆으로 갑니다.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고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보는 것도 성장입니다. 때로는 아래로 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기초를 다지는 것도 성장입니다. 겉으로는 후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방향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장입니다.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내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그 기준은 당신의 삶을 결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쉬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질 삶이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력이 아닙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스스로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습관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면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꼭 모든 사람의 근황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감정을 인정해도 됩니다. 나는 지금 부럽고 불안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보세요. 남이 아닌 나에게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었는지, 어떤 순간에 기뻤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속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길을 걸어온 시간들은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나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